네, 음주운전 사고로 무리를 빚고 있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했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 의원과 아들은 각각 SNS에 사죄의 글을 올렸습니다. 황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 당시 장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장 씨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처음 진술에서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운전한 것처럼 말했다는 겁니다. 장 씨는 또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란 사실을 언급하면서 금품을 주겠다고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장 씨는 사고 당일인 7일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명절 이후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동승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여부 등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소속사 인스타그램을 통해 평생 죄책감을 갖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아버지로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아들은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장 씨는 2017년 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지만 SNS를 통해 성매매 시도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할 때 가능하면 자녀 문제는 세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으로 난 자식도 말 안 듣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자식에 대해서 하는 건 전 이번에 정말 정치가 어마어마하게 비정하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예. 그런데 곧바로 장제원 의원 아들 건이 더 크게 어마어마하게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건 조금 수위 조절해야 되고 공정 정의 이거 내세우시면 저는 역풍 맞으실 것 같아요. 자녀 문제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지금 조업자뿐만이 아닙니다. 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아들이죠. 래퍼 노엘의 음주운전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일단 사건 경위를 좀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예, 올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9월 7일.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죠, 어제. 네. 2시부터 3시 새벽 2시부터 3시 사이였는가 봐요. 네. 마포구의 한 어떤 장소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하고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예. 장용준 씨인데요. 래퍼죠. 노엘이라고 하는 그런 예명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 사고야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험 처리하면 되는 건데 네. 음주를 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더군다나 예. 음주가 이제 0.08 이상이면 윤창호법에 면허 의해서 취소 수준인 거죠. 수준입니다. 원래 윤창호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특가법이 있고 하나가 도로교통법이 있는 건데 예. 도로교통법을 강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네. 특가법을 강화한 거예요. 근데 도로교통법을 강화한 그 법은 2019년 6월 달부터 그 시행이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수준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상태에서 이렇게 사고를 내게 된다든지 하면은 더 강화해서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윤창호법이 이렇게 발의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상태에서 이렇게 운전을 했다는 거 이것이 비난받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예. 이 노엘 씨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라는 얘기를 그런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 피해자와 했죠. 네. 이제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한테 뭐 금품을 줄 테니까 없는 얘기로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은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얘기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예.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30대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바꿔치기를 해서 자기는 이제 빠져나오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경찰에 그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건가요? 경찰에 이제 시도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진술을 네. 직접 했는지 시도를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피해자한테 야 내가 운전했다고 하지 말고 30대 누가 운전했다고 좀 해줘. 네네. 그러면 우리 합의합시다. 그리고 내가 피해자하고 이제 뭐 금품을 주고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시도했다는 건데 예. 이것이 시도했다는 것에 그친 것인지 아니면 경찰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그 여부에 따라서
어떤 뭐 처벌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나온 것만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0.08 이상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근데 저번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예. 만약 2회 이상 하게 되면요. 강화시켜가지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요. 음주운전 한 것만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다쳤다든지 뭐 그러면 그건 얘기가 특가법으로 가가지고 더 처벌을 받는데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다쳤다는 얘기는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또 마지막에 나온 얘기 그렇게 바꿔치기를 했고 그걸 갖다가 경찰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경찰관한테 얘기를 한 것인지 피해자와 그렇게 한번 말을 맞춰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여부나 내지는 특가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장제원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예. 조국의 위선의 끝은 어디인지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오촌 조카하고 통화를 하면 의심을 받고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를 합니까? 답변 드리십시오. 네. 그거는 저 보도를 보았습니다. 제 처가 통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제 처가 통화하는 끝에 그러니까 조국 수석과 후보자와 통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 처의 통화 끝에 받아서 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자, 오촌 조카와 통화하면 우리 국민적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기자회견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대 총장과 통화를 하면서 지금 다시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 쪽도 총장님 쪽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법률팀에 확약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로 동양대 총장께서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녹음. 검찰에서 예. 이 문제는요. 앞에서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자와 통화를 못한다 그러고 뒷구멍으로는 그 의심이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증거인멸. 우리 국민들은 위증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장관 후보자석에 앉아있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송구하다 말씀드리고 사실대로 좀 밝혀달라라고 말씀드렸을 잘한 뿐입니다. 겁니까? 오촌 조카와 통화 안 한 것과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릅니까? 네. 시간을 주시면 답변 법무장관이 드리겠습니다. 되면 검찰에게 관련 수사보고 하지 말라라고 지시하겠다. 우리 국민들 우습지요. 법무장관실이 증거인멸 탈출구, 증거인멸 아지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영표 교수 논문 취소됐습니다. 제1저자 문제 자신이 혼자 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조국 교수가 관여를 했다라는 위원회에서 나왔어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거기 관여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뭐죠? 조국 교수의 파일에서 이게 두 번이 조국 교수의 컴퓨터에서 나온 겁니다. 저희 집에 있는 PC 2대가 있는데 제 서재에 있는 컴퓨터들을 제 처도 쓰고 저희 아이도 씁니다. 자, 봉주대 그것이 자,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다. 그 문서를 알지도 알겠습니다. 못하는 봉주대 문서를 작성을 교수님께서, 하겠습니까? 봉주대 교수님께서 부인께서 직접 부탁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아직까지 딸의 논문과 관련돼서 후보자와 후보자의 처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밝혔습니다마는 거의 저희 딸이 그 교수님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 보내고 그 뒤로 그 교수님으로부터 와도 좋다는 답을 받아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니 이메일을 보낸 거하고 통화한 거하고 다릅니까? 그 뒤에 제 처가 통화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 부인하고 오늘 얘기 안 하고 왔습니까? 어저께 공주대 교수가 부인의 부탁을 받았다고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인하고 얘기도 안 하고 나왔습니까? 확인 안 하고 나왔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이 제 딸이 그 여러 명의 인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고. 자, 후보자님. 네. 연락하고 부인이 부탁한 건 사실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사실이지 않습니까? 공주대 교수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장영표 교수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왜 자꾸만 장영표 교수와 공주대 교수를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본인들이 그렇게 우깁니까?
이메일로 한 거나 전화로 한 거나 뭐가 다릅니까? 두 분에게 제가 청탁한 적 없고요. 부인이 청탁한 적 없습니까? 제 당국대 경우에 있어서는 전화 제천화 청탁한 적이 없고 공주대 교수는 청탁한 적 있습니까? 공주대 경우에 있어서 저희 딸아이가 연락을 했고요. 근데 알고 자, 봤더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 발언 끝나고 하십시오. 지금부터 불법과 반칙과 특권으로 딸에게 의사 자격증을 안기로 하는 딸의 가짜 인생을 만든 플랜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이 딸의 합격 수기입니다. 수기에서 나오는 부산대 의전원 스펙 9가지입니다. 이 9가지 중에 6가지가 가짜이거나 부풀려졌다는 것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먼저 우간다 의료 지원입니다. 우간다 의료 지원 보십시오. 2012년 겨울 사전 답사를 거쳐 2013년 8월에 첫 해외 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딸이 자기소개서에 직접 쓴 글입니다. 아십니까? 알고 있고요. 우간다 형 봉사를 국내에서 지원했습니다. 자, 국내에서 지원했다는 해외 봉사를 첫 답사를 거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팀이 조직하고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저희 아이는 케냐에는 후보자. 직접 가고 어쩜 우간다에는 그렇게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나 따님이나 깜찍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보십시오. 여기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우간다에 의료 봉사를 간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 조 씨는 한 명인데 조인으로 시작합니다. 조민이 아니고. 자, 그리고요. 2012년 겨울 사전 답사요. 에볼라 감염 때문에 가지 못했다는 이 관련 단체의 사이트에 있는 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딸아이는 우간다에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 가기 위한 국내에서 지원 활동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이네요. 딸이 거짓말했네요. 저 자기소개서에도 해외에 직접 갔다는 말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아버지는 위선, 어머니는 청탁과 반칙의 제조기, 딸은 거짓말. 이 거짓 패밀리의 반칙과 위선을 정권이 총 걸기 위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다?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우간다에 직접 가지 우리 않았다는 점 국민들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흠이 없고 더 반듯한 법무장관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저는요 사모펀드 의혹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지만 사모펀드 의혹을 넘어서 진보, 사회적 격차 해소 이런 얘기를 하던 분이 자녀들에게 주식이나 펀드를 가르치는 것은 동물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각각 자녀에게 5천만 원씩 증여해서 펀드를 운영했습니다. 저는요 말이 현란해서 도대체 후보자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60억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장학금을 오히려 줘야 될 사람이 장학금을 받아갑니다.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장학금 한번 봅시다. 장학금이 이거 말고요. 다음 장학금 봅시다. 다음 장학금 들어보세요. 서울대 장학금에서요. 생활비까지 받아갑니다. 16만 9천 원. 후보자. 학비 장학금을 넘어서요. 생활비 16만 9천 원까지 받아갑니다. 제가 서울대에 전화해 보니까 생활비 그 부분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장학금입니다. 근데 이게 왜 조 모양에게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보십시오. 저 빨간 켜진데 저기만 16만 9천 원을 받아갔습니다. 이 항목은 몰랐습니다. 일괄적으로 서울대 동창회에서 보낸 것으로 압니다. 뭐 네. 조 후보자가 아는 게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후보자 도대체 조국 후보자의 말이 어떤 게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상업펀드 의혹을 넘어서요. 동물의 왕국이라면서요. 본인의 가족은 맹수의 왕국입니까? 제가 저 16만 9천 원을 받으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았습니다. 아둥바둥하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후보자의 인생의 가치나 철학에 의하면 후보자는 장학금을 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학생들 장학금 나눠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잔인하리만큼 작은 액수의 장학금까지도 딸이 받아갔습니다. 그 점 송구합니다. 후보자, 네. 자신 주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법무장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도대체 뭘 하시겠는지
지금 그 모습으로 무슨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질의하십시오. 예, 장재원입니다. 저녁 시간 동안 부인의 기소 임박이라는 기사 보셨어요? 잘 몰랐습니다. 지금 계속 뭐 청문회 방송에서 전부- 지금 계속 네. 기소 임박이라는 기사가 뜨면서 네. 기자들이 지금 중앙지검으로 모여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청문회가 필요한지 싶어요. 만약에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법무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은 사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법무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기소가 된다? 죄명이 범죄 혐의가 사문서 위조라거든요. 사문서 위조가 지금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조사 없이 기소가 하겠다 이런 게 지금 단독 보도가 뜨고 있거든요. 저는 뭐 가정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제 처는 소환 조사가 아직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기소가 된다면요. 이게 지금 언론에서 기소 임박으로 나오고 있고 사실 부인이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매일 집에서 함께 사는 분인데 검찰에 소환되고 또 여타 혐의를 가지고 추가 기소가 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과연 법무장관이 임명이 되신다면 이 검사들이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 뭐 설사 수사를 제대로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믿을 것인가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지금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기소가 않는 게 된다면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답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혐의가 사문서 위조라면 부인께서는 증거인멸이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화를 했고 또 부인의 교수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참고인에게 전화를 한다는 게 뭐 이유에 무슨 말을 했든 간에 이게 납득이 되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직장의 최고 상사에게 상황을 알아보려고 전화드렸다고 물론 말씀드렸습니다. 저 법률가입니다. 후보자는 법률가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피의자입니다. 피의자가 뭐 직장의 상사를 떠나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증인입니다. 참고인입니다.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다? 13번을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가 안 돼서 뭐 2번이 통화가 되고 문자까지 발송을 했다? 이거는 그 내용이 뭐든 간에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회유나 협박이나 뭐 협박이야 뭐 상사한테 협박하겠냐마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일인데 아까 문자에서 나왔습니다만 전혀 협박, 아니, 회유가 어쨌든 전혀 간에 아님은 그 이미 협박이 아시고 아니든 계실 간에 것입니다. 좋아요. 부인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후보자는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예요. 그리고 법조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빨리 끊으세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부인이 좀 흥분해서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후보자는 아유 빨리 끊으세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끊어야지.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부인의 생각을 전달을 합니까? 너무 놀라워요. 후보자님 들어보세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후보자야 선의로 아 우리 집사람이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잘 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후보자가 그건 정말 좀 유감을 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자는 법조인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장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때 그렇지만 그 상황이란 게 특별히 뭐 범죄를 생각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그 시점에 전화를 끊기 전에 안부 인사드리고 죄송한 말씀드리는 게 후보자님,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촌 조카는 사실은 그 동양대 총장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빨리 들어와라. 지금 좀 이상하지 않냐? 빨리 들어와라 전화를. 국민들이 의혹이나 의심 때문에 못하겠다는 사람이 그 동양대 총장한테는 부인이 지금 피의자로 전환된 상황에서 전화를 했다? 그럼 그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압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국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처신을 잘못했다는 점 하나 지적하고요. 연속해서 유시민 이사장, 김두관 의원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화를 계속 받고 있는 총장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증거인멸 뭐 제가 볼 때는 방조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사실상 조국 후보도 그게 선상에 갈 수 있는 문제라고.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장 의원님 말씀 잘 새기고 앞으로 정말 잘못된 예, 처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 후보자 부인이 기소되면 내려놓아야 돼.